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법 수업 재미있게 해봐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했던 문법 수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문법 수업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개념을 전달해야 되는 수업에 두루 적용 가능한 활동이라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법 수업에서 좀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했던 활동이 바로 카드 게임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좀 재미있고 탄력적인 수업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개념 학습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하겠죠. 어려운 개념이 담겨져 있고 그냥 전달만 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이 카드 게임을 할 때 개념 학습 단계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는 이 개념 학습이 끝난 뒤에 카드 게임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안내를 해주고 그걸 통해서 개념 학습을 얼마나 잘 숙지했는지 확인할 거야 라고 예고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개념 학습 단계를 진행할 때 제가 했던 것은 학습지 혹은 제가 거꾸로 수업을 할 때 했던 거라서 디딤 영상 기록지 이걸 정리를 하게 해요. 우리 수업할 때 보면요, 어려운 내용은 그냥 겨우겨우 적거나 아니면 안 적고 나중에 뒤늦게 베껴 적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만큼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개념 학습을 정리하면서 너희들이 작성한 학습지 혹은 디딤 영상 기록지는 나중에 카드 게임을 할 때 볼 수 있는 커닝 페이퍼, 합법적인 커닝 페이퍼로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더 열심히 정리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디딤 영상 기록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저는 중세국어 높임 표현, 중세국어의 문법 이걸 가르치면서 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냥도 어려운데 그냥 문법도 어려운데 중세국어로 가면 더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디딤 영상 기록지는 제가 영상을 올리면 학생들이 필요한 내용, 빈칸이나 이런 데 정리를 하는 건데요. 학생들은 이걸 통해서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정해진 내용 말고 그 외에 제가 좀 부수적으로 설명해줬던 내용까지 깨알같이 적어서 필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더 열심히 정리하고 개념 학습을 더 열심히 들어서 내가 게임에 이겨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개념 학습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는 이 카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안내를 충분히 잘 해야 게임을 하다가 막 굉장히 방향성을 잃거나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잘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걸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온라인 기간에 카드 게임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안내하는 영상을 올려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카드 게임 절차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줬습니다. 글씨가 자세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요걸 조금 더 크게 확대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항목 1. 모든 별로 받은 카드를 전부 엎어서 가운데 놓게 합니다. 한 명당 5장씩 이렇게 나눠주고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카드 게임의 방식은 굉장히 여러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별로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분홍 카드, 주황색 카드, 보라색 카드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르게 해서 나눠줬어요. 노란색 카드 모둠, 연두색 카드 모둠, 빨간색 카드 모둠 해서 여러 모둠에 딱 그 색깔만 있을 수 있게. 카드의 내용은 동일하지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혹시라도 모둠끼리 막 저한테 카드를 다시 반납을 할 때 카드가 섞여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색깔이 달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뭉치를 한 가운데에 전부 엎어서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위바위보에 이긴 사람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카드를 뽑게 합니다. 이것도 역시 가위바위보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모둠장을 뽑아서 그 친구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하든 왼쪽으로 돌아가게 하든 상관은 없는데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냥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맨 위 카드, 맨 먼저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 친구가 맨 위에 있는 카드를 뒤집어서 문제를 읽고 답을 합니다.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학생은 커닝페이퍼를 볼 수 없고요. 아까 커닝페이퍼가 합법적이다라고 했었는데 자기가 카드를 뒤집는 순간에는 커닝페이퍼를 뒤집어 엎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그 문제를 풀지 않는 그 모둠 내의 다른 학생들은 커닝 페이퍼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답이 어떤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중세국어에서 이라고 하는 주격 조사가 언제 쓰이는지 만약에 이런 것을 문제로 물어봤다 라고 한다면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학생은 그걸 막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모둠 내의 다른 친구들은 자기의 학습지를 막 뒤지면서 친구가 답을 했을 때 맞는지 틀린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따먹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정해야 되니까.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친구가 답을 틀렸는데도 그 친구한테 그런가 보다 하고 카드를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문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커닝 페이퍼를 보면서 정답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좋은 점은 뭐냐면요, 나도 다른 친구가 맞출 때 이게 정확히 뭐였지? 개념 학습 딱 한 번 한다고 이 어려운 내용이 다 머릿속에 남지 않잖아요. 근데 친구가 막 풀려고 할 때 이게 뭐였지? 친구가 맞는지 틀린지 알아내야지 하면서 막 커닝 페이퍼를 뒤적거리면서 즉 자신의 학습지를 몇 번이나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학생의 경우도요. 그때는 커닝 페이퍼를 볼 수 없지만 자신이 하지 않는 때에는 커닝 페이퍼를 보거나 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학습지에는 분명히 적혀 있을 내용인데 생각이 안 났거나 아니면 자신이 잘 생각해서 대답을 했거나 한 그런 경험이 다시 복습을 하거나 정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커닝 페이퍼를 볼 수 있게 해줬어요. 문제를 풀지 않는 학생에게도. 이 활동의 목적은요, 어떻게든 답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서 기억에 남기기 위한 것이지, 모르면 벌 주고, 모르면 벌칙하고, 뭐 점수를 깎아야지 하는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잘 알거나 모르거나 이 학생들이 다 열심히 다시 한번 자기가 정리했던 걸 뒤지고 찾고 하는 과정을 이 게임 내에서 숱하게 반복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 활동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히게 되면 그 자신이 맞힌 카드를 획득하는 거고요. 오답, 틀리게 되면 맨 밑에 카드를 넣습니다. 오답인 걸 판정해 주는 건 모둠 내의 구성원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둠원들이 다 열심히 그 부분을 공부하고 답을 확인하고 학습지에 정리한 걸 몇 번이나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카드 질문에 대한 답을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학습지에 다 정리해주고 개념 학습을 해줬지만 까먹거나 기억을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들은 어차피 그 모둠 내에서는 이 게임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답을 못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드는 따로 빼놓게 합니다. 그리고 활동이 다 종료된 후에 이 카드들만 따로 걷어서 모둠별로 이런 좀 미해결 카드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것들만 따로 모아서 교사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럼 대부분 그 반에서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이 공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고요. 모둠 내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열심히 듣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카드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저는 카드를 총 4가지 종류로 했었어요. 풀어봐 카드, 무사 통과 카드, 쉬어가 카드, 내 꼬양 카드. 그래서 풀어봐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카드예요. 개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많은 개수로 만들게 되는 그런 카드고요. 나머지 무사통과 시어가 내 꼬양 이 카드는요, 좀 특수 카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제가 한글 파일로 만들었던 카드들인데요. 이건 제가 설명 더보기란에 이런 양식들, 제가 사용했던 것들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링크 주소를 남겨둘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풀어봐 카드 같은 게 기본 카드라서 가장 많고요. OX 문제를 주거나 또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예를 들게 하거나 아니면 개념을 조금 설명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풀어봐 카드에 집어넣었었습니다. 그리고요. 무사 통과 카드, 쉬어가 내 꼬양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 카드인 경우인데요. 무사 통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조커 카드 같은 거예요. 이 카드를 만약에 뒤집었는데 무사 통과 카드가 나왔으면 이 카드는 따로 갖고 있고 한 장을 더 뽑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풀 때 문제의 답을 몰라서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조커 카드를 내면 그 문제 카드, 즉 풀어봐 카드 같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사 통과 카드를 하나 챙겼으면 그건 들고 있다가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짜잔 하고 내밀어서 모르는 문제의 풀어봐 카드였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학습이 조금 더딘 아이들,
개념을 한 번에 익힌다고 다 완벽하게 흡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뭐야 그럼 나는 카드 게임의 딜러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카드 덕분에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게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활동에 비해서 이 카드 게임을 할 때는 진짜 잠자는 친구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 평소에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도 어떻게든 그래도 운이 좋게라도 한두 개를 더 획득하다 보면 그게 마중물이 돼서 조금 더 학습지를 들여다보면서 다음번에 내가 한두 개라도 더 맞춰야지 하는 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때 너무 교사로서는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 쉬어가 카드는요. 문제풀이를 그 턴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뭉치에 그냥 카드를 섞어두고 한 턴 못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하는 걸 그냥 구경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학습이 빠른 아이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좀 학습이 빠르고 공부 잘하는 아이만 쉬어가 카드를 뽑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친구들이 맞힐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뺏으려는 그런 의도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좀 기회를 놓칠 수 있게 이러면 조금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게임이니까요. 그리고 이걸 뭐 잘하는 친구만 쉬어가 카드를 뽑게 되는 건 아니고 못하는 친구도 쉬어가 카드를 뽑게 되니까 너무 잘하는 아이도 한 번은 쉴 수 있게끔 그래서 조금 다른 친구들이 나도 한번 좀 더 도전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만든 게 쉬어가 카드입니다. 그 다음은 내 꼬양 카드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 아래에 있는 문제를 맞히게 되면 다른 친구 카드도 하나 또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카드 많은 친구 걸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역전의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힌 막 보람과 기쁨이 더 한 번 더 업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 내 꼬양 카드는 제가 아이들에게 꼭 다른 친구 걸 내가 퀴즈를 맞춰서 다른 친구 걸 뺏을 땐 내 꼬양 하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럼 막 오글거리지만 막 그걸 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특수 카드를 만들게 되면요. 학습에 차이가 있는 아이들이 모두 그래도 조금 참여해 볼 만하다라는 동기가 생기게 되면서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안내를 해주고요. 15분이든 20분이든 시간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의 어떤 시간 여유를 고려하셔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15분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임 종료 시점에 띵띵 하고 이제 제가 종을 울리면 그 시간에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카드 숫자를 세서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고요. 보상으로는 모든 별로 각각 1등에게는 개인 가산점을 주거나 세특에 이제 기재를 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갑작스럽게 내 맘대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개인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거꾸로 수업을 할 때 모든 반 다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면 큰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한 교과에 여러 명의 선생님이 들어가시면 이런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하는 것은 동교과 선생님들과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세특 기재하는 그런 것도 이건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논의해 보셔야 나중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요. 이렇게 게임이 진행이 될 때 학생들에게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학습지를 기록하면서 할 것을 안내해 줬어요. 여기서의 학습지는 아까 얘기했던 커닝 페이퍼 그게 아니고요. 따로 그 아래에다가 내가 맞춘 카드들, 내가 맞히지 못한 카드들을 적게 했어요. 카드에는 문제가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힌 카드들 하고 적게 되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은 잘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메타인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인지하도록 돕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맞힌 카드들을 간단하게 메모하고 카드의 내용을 다 적으면 카드 게임 하는 중간중간에 조금 흐름이 끊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적어도 되고 나중에 활동이 끝나고 적을 시간을 따로 줘도 될 것 같아요. 이건 평가의 대상으로 삼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서 따로 시간을 조금 주고 적어봐라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맞히지 못한 카드들 이걸 적는 거거든요. 이것도 최대 3개까지 너무 다 적으면 많으니까 시간 여유 있으면 더 적어도 되지만 최대 3개까지 이제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도 적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아 적어두라고 했어요.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그걸 모아서 제가 설명을 해줄 때 적어도 되니까
게임하는 중간에도 그냥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적고요. 그리고 게임이 다 마무리됐을 때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차원에서 적으면 되는 그 학습지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줬었습니다. 즉, 게임의 즐거움을 망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친 카드, 마치지 못한 카드를 메모하고 정리하고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요, 이제 이걸 다 안내해 줬으면 카드 게임을 진행해요. 학생들은 게임을 시작하고요. 교사는 교실을 어슬렁어슬렁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과열되지 않도록 좀 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진정을 시키고요. 규칙을 학생들이 중간중간 까먹거나 계속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복해서 인지시켜주고, 학생들이 카드에 대한 답을 자꾸 선생님한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활동의 목적은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자신들이 정리해 놓은 학습지, 커닝페이퍼를 통해서 스스로 티칭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서 정말 최소한으로만 답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그 안에서 해결하거나 끝끝내 해결되지 못한 것은 나중에 그 미해결 카드, 그것을 챙겨서 마지막에 정리하고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드 게임이 종료가 되면요. 마친 카드 개수를 세도록 한 뒤 1등을 확정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사통과나 쉬어가 카드의 경우는 어떤 내용을 풀거나 이해하거나 개념을 익혔던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세지 않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실망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무사통과나 쉬어가 카드가 어떤 너무 잘하거나 아니면 조금 잘 못하는 친구들을 조금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로서 쓰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별 1등은 제가 세특을 기재하든 아니면은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니까 까먹지 않고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 모든 별 질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 카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고요. 학습지 정리할 시간을 따로 주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운 개념을 익히고 학생들 스스로 서로 설명해 주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부족했던 것을 교사가 마무리해 주는 나름의 짜임새 있는 과정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있었고요. 정말 마지막 부분, 한 단원 한 단원, 문법의 한 단원 한 단원 한 단원이 끝났을 때는 이렇게 카드 게임을 했고요. 그 전체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그동안 했던 개념을 다 모아서 카드 뭉치도 막 여러 뭉치를 해서 진행을 할 때는 좀 응용해서 진행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드 게임 응용 팁.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건 모둠 내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모둠 원끼리. 그런데 모둠 간의 경쟁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모둠 원으로만 구성된 새로운 모둠을 구성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원래 모둠이 이렇게 돼 있겠죠. 파란 모둠, 노란 모둠, 빨간 모둠, 초록 모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다 섞여 있게끔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게임을 진행하고 게임이 종료가 되면 각자 모둠 내에서 게임을 하면서 획득했던 카드의 수를 다 적어서 본래 모둠으로 기환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각 모둠원이 획득한 여러 군데 지금 다 출장 나갔다가 거기에서 카드를 획득한 친구들이 모였잖아요. 획득한 카드 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그 모둠 내에서 서로 상호 티칭이 잘 됐던 모둠은 각 모둠원 전부 다 카드를 굉장히 많이 획득해 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모둠으로 돌아왔을 때 진짜 그 모둠 합산수가 어마어마한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수가 가장 많은 모둠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상으로는 해당 모둠에게 모둠 가산점을 주거나 세특이 기재해 주는 것을 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카드를 어마어마하게 획득했는데 우리 모둠 다른 친구들은 다른 데서 한두 개밖에 획득하지 못해서 우리 모둠이 이기지 못했어. 그런 친구는 억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카드 획득 순위도 1위에서 3위 또는 1위에서 5위까지는 가산점을 주거나 세특을 기재해 줬어요. 그럼 정말 각계 전투로 막 분발하던 그런 친구들이 불만이 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드 게임을 진행했었고 이건 정말 반응도 좋고 교사도 학생도 정말 즐거웠던 수업이었습니다. 문법 수업이나 어려운 개념에서 한번 꼭꼭 해보시면 즐겁게 수업을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